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마치 이 해리스 대선 후보가 친환경 정책에서 돌아선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트럼프 발언들 역시 제가 추적한 결과 이 기사 헤드라인과는 다른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다소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달리 외신 본문을 확인한 결과 이 해리스 부통령의 숨겨진 이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오늘 영상에서 이 민주당 대선 캠프의 정확한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이 포털 사이트에 이 해리스와 전기차를 같이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 기사 헤드라인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전기차 공약 후퇴, 해리스 캠프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에 친환경 공약 또 철회, 이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사만 본다면 이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이 민주당 캠프 측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신한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신 자체의 본문을 확인한 결과 이 해당 내용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들의 이 외신 원본은 바로 이 악시오스라는 이 미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는데요. 해당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조금 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단순히 이 해리스 캠프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회피한다, 철회한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직역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해리스 캠페인이 이 전기차 의무화 백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피를 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캠페인이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2035년까지 전기 또는 이 수소차만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현재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이 해당 내용을 보면은 2020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취했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너네 과거에 이러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7월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맡은 이후, 즉 바이든에서 이 해리스로 전환이 된 시점부터 해리스는 이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을 좀 아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면은 해리스 측과 이 트럼프 측 입장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가 이제 해리스 측 입장이고요. 밑에가 이 트럼프 측 입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리스의 캠페인은 이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건강관리라던가 이민, 이 총기 규제에 대해 보다 이 중도적인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겠죠. 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2020년도에 공약을 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쪽 입장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 캠페인은 해리스의 2020년, 또 이 2020년이 나오죠. 2020년 캠페인의 영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해리스가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다 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어떠한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해리스의 선거운동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의무화에 대한 이 해리스의 입장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노동자가 있는 이 펜실베니아나 뭐 미시간 아니면 뭐 위스콘신 이런 중서부 지역의 핵심 이슈로 좀 다뤄볼 수 있겠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격전지, 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이 러스트벨트입니다. 이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제조업 쇠퇴 지역을 뜻하죠. 이 구역에 내연 자동차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재 이 해리스가 전기차에 대한 기존 입장에 대해서 후퇴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해리스 측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과 언행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밑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문제를 다뤘었던 이 팩트 체크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답변이 온 부분인데, 이 캠페인 대변인이 이 해리스가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한 줄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해리스가 이전 입장을 바꿨음을 시사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현재 이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법안을 냈었던 이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IRA라는 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세금 공제를 통해서 이 전기차 구매율을 높였을 뿐이지 전기차 의무화 자체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하게도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발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8월 28일 날 이 악시오스에서 이 해리스 캠프의 이 해리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 해리스가 2019년도에 공동 발의한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019년도에 이 공동 발의한 법안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위에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법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 오후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해리스 캠프 측에서 결국 논평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무엇이죠? 이 표심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너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은 이 내용도 역시나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이 이미 이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명령을 제정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거짓 발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답변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화당의 이제 부통령 후보인
이 JD 벤스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게 이 해리스가 모든 미국인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을 강제하길 원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위 발언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전기차 의무화에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IR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죠.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과거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2019년도에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이 승용차를 판매를 진행을 했을 때 100%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이 무공해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무공해 차량법, 뭐 가속 모델을 시행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쭉 내려보면은 해리스가 자신의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이 모든 신형 버스 그리고 대형 차량 등 자동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발언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는 이게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러스트벨트 쪽이 이 최대 격전지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다? 이 전기차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쇠퇴하기 때문에 표심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는 이 표심을 본인들이 얻어가기 위해서 해리스를 이 과거 공약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얘네가 전기차 이거 전환 빠르게 한다라는데 너네 얘네한테 투표할 거야? 이런 식의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치기 위해서 이 해리스 캠프에서 우리는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해서 내려보면은,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 친환경 정책을 해서 등을 돌렸나?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서 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이 CNN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특정 정책 아이디어가 변했더라도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팩트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것,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공격을 하고 있는 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뻔하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아메리칸 퓨얼, 그러니까 화학 제조업체들, 이 석유화학 제조업체들의 이 해리스를 겨냥한 스윙 스테이트 광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운전석에 새로운 사람이 앉을 수는 있지, 그치?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이랑 이 해리스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운전자가 이제 바이든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해리스로만 바뀐 거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부분 이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금지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300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해당 기사 자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중요한 내용을 저는 사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폴리마켓을 살펴보면은 원래 이 해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을 했었는데 현재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몇 퍼센트 차이 나나요, 여러분들? 7%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해리스 대선 캠프 쪽에서는 뭐다? 최대 격전지인 뭐 펜실베니아 아니면은 뭐
노스캐롤라이나 아니면은 뭐 조지아 아니면 뭐 미시간주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의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미시간도 그렇고 뭐 위스콘신 같은 도 그렇고 뭐 표심을 확실하게 얻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 의무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법안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이 러스트벨트 쪽에서의 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걱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명확한 의도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